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년 넘게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으로 꼽혀온 양천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물류와 주거, 업무 기능이 결합된 첨단 복합단지로 재탄생하면서 서울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릴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80년대 지어져 노후화됐던 서부 트럭 터미널. 40년 만에 대규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0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79만 1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7층, 지상 25층에 첨단 물류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창업지원센터와 수영장과 실내 테니스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도 마련됩니다. 도심형 주택 997세대와 업무 시설 등도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실현할 계획입니다. 물류시설뿐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공간이 함께 들어서서 상권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는 지역의 활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개발 효과도 상당합니다. 먼저 공사기간 3만 4천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건립 후에는 시설 운영을 위해 5,500명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입니다. 또 4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돼 서울 서남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물류 차량 이동 동선이 지하화되고 지하철역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물류단지 일대가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우리 목동선 지하철역이 여기 생겨야 여기 첨단 물류 복합단지가 단순하게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건축 허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천구의 오랜 수건이었던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서남권의 경제 지도가 다시 쓰여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개 주차장 조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입니다. 올해 지원 단지는 목동 5단지와 12단지, 13단지 등 3곳이며 384면의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5개 주차장 증설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 5개 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통해 5개 우수 자치구를 선정한 가운데 은평구는 불법 광고물 야간 주말 현장 정비반을 운영하고 동별 행정평가를 실시하는 활동을 통해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또 무질서한 간판 정비와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평구가 김장철을 맞아 농수특산물 직거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불광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가평군과 단양군, 강진군과 곡성군 등 자매결연 도시 30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행사장에는 55개 론과 60여 개 부스가 설치돼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오는 6일에는 전남에서 생산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로 직접 김치를 담가 볼 수 있는 남도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가 대형 집안 치마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0m 이상이며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입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 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또 지하 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계측기 관리 상태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서울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과 만났습니다. 국정감사 뒷이야기부터 남은 현안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종합감사 끝으로 이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정훈 의원하고의 그 무슨 대립인 것처럼 비춰진 문제. 이제 그거는 뭐 단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또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근데 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1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또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자체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지금 우리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요즘 뉴미디어, OTT 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방송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성찰과 뭐 물러난다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방위통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첫 국정감사이기도 했잖아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뉴미디어 유튜브로 가면서 사이버 레카라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짜 조작 정보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사안입니다. 방송을 시청자의 눈과 귀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보다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시장은 구글과 같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요.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내고 있고 법인세도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특혜를 가져가죠.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유선 방송이나 지역 케이블들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발전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못 다룬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속 좀 살펴보실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OTT, 그다음에 인터넷 망, 디지털 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은 권장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 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의 명예 실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엄청 또 해로운 극단성이랄까 개인의 정보나 명예훼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대처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한 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299채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중 20.4%에 해당하는 61채가 강남 4구에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 개혁신당과 조국신당 각 1명, 전 국회의원 3명의 몫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19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있었는데요. 경실련은 2024년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2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약 4.6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 500세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4,481건인데요. 지난 10월에도 1,000건이 넘는 피해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가 그동안 결정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58건이며 사전 협의로 9,685건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호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는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 주안산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5.64km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지상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22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단계 구간인 용현동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4.8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도로 중앙분리대와 방음벽, 옹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시는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흐름 개선은 물론 도시 단절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2017년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인천대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과 재정, 인프라 등 3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는 출범 준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 협의체에서 다뤄진 지역별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준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소통협의체는 내년 7월 1일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4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 의견 수렴과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분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4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건조마늘 173톤과 건조양파 33톤 등 중국산 농산물 206톤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로만 17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도 위작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인 27%만 적용됩니다. 특히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온 컨테이너 적재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